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사용할 만한 전략을 같이 구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간이니만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간단한 전략을 만들어보고 과연 실전에 사용할 만한 전략인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5일선과 21선, 이 두 가지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 매매하는 전략이 가장 흔하게 보이고 또 들려왔는데, 백테스팅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일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스랭귀지 편집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예스랭귀지 편집기에서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눌러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가지 항목이 보일 겁니다. 우선 지표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름은 간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전략을 만들 예정이니 간단하게 MA 테스트 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함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A 함수입니다. 함수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기간 동안의 값을 평균을 내어 구하는 함수입니다. 사용 방법은 함수명 뒤에 매개 변수를 적는 소괄호 안에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구할 값입니다. 여기서는 종가 값을 뜻하는 C를 적었습니다. 그러면 종가를 기준으로 구하게 될 겁니다. 종가가 아닌 다른 값을 기준으로 구하고 싶다면 해당 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V를 적어주시면 거래량이 되겠고, O를 적어주시면 시가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당연하겠지만 구하려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5를 적어주시면 5개의 본가의 평균이 피드백이 됩니다. 두 가지 변수 사이에 콤마를 찍어서 구분을 해줘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내장 변수에 저장된 MA 함수가 이해되겠죠? 첫 번째 내장 변수에 저장된 MA 함수는 period 1, 5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MA 함수는 5개의 봉의 종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식입니다. 두 번째 내장 변수에 저장된 MA 함수는 20개의 봉의 종가 평균을 구하는 함수식입니다. 여기서 혼동되시면 안 되는 게 기간입니다. 5라고 적고 5일로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일 1분봉 차트에 해당 함수식을 적용하게 된다면 5분봉 선이 구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1봉 차트에 해당 함수식이 적용되어야 5일선이 구해집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플롯 함수입니다. 플롯 함수는 지정해준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로는 출력할 값과 출력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색을 정할 수도, 두께를 정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작성했습니다. 이제 완료를 했다면 키보드 상단에 F4키를 누르거나 상단에 검증 아이콘을 눌러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오류 정보창에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표 함수 작성이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이를 화면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예스 트레이드로 오셔서 상단에 시스템 트레이딩을 누르시고 시뮬레이션 차트를 클릭해 시뮬레이션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주기는 1봉으로 정하고 기간은 임의로 정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왼쪽에 지표를 누르시면 방금 작성한 지표가 보일 겁니다.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차트 하단에 해당 지표식이 적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데이터 보기 아이콘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오픈될 겁니다. 데이터 보기는 차트에 보여지는 값을 간단하게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 앞으로 자주 활용하게 될 겁니다. 해당 차트에는 이미 3가지 이동평균선이 저장되어 있는데, 해당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해서 출력값을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을 보면 5하고 20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작성한 이동평균선과 동일한 지표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작성한 지표식이 제대로 작성이 된 게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차트의 아무 구간을 클릭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보기 창 하단을 보시면 지표명 단순 이동평균 3이라고 적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이고, 밑에 우리가 작성한 지표가 있는데 이동평균 1, 2와 우리가 작성한 1, 2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동일한 값이 구해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간도 클릭해서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대로 된 지표식을 작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스랭귀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방금은 지표를 만들어 봤고, 이제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저는 이름을 지표와 동일하게 만들었지만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숫자 1을 추가로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지표식을 그대로 복사해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눌러보면 오류창에 두 가지 오류가 발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플롯 함수 때문입니다. 플롯 함수는 지표식에서만 사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식에서 오류가 발생된 겁니다. 플롯 함수를 삭제한 후에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다고 나오네요. 우리가 두 가지 이동평균선을 교차하는 부분을 체크해 매매하는 전략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선 두 가지 이동평균선을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는 교차하는 위치를 찾아내는 함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미리 작성한 시스템식을 열어보겠습니다. if 제어문을 사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문 조건에 크로스업 함수와 크로스다운 함수가 적혀 있습니다. 둘 다 두 가지 기준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우선 매개 변수는 두 가지가 사용됩니다. 크로스업 함수의 경우 첫 번째 매개 변수 값인 A가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인 B를 상향 교차하는 것을 포착하는 함수입니다. 크로스다운 함수는 크로스업과 반대로 첫 번째 매개 변수인 A 값이 두 번째 매개 변수인 B 값을 하향 교차하는 것을 포착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바이와 엑시트롱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제어문 두 가지를 한번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if 제어문은 만약 바1이 바2를 상향 교차하면 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if 제어문은 만약 바1이 바2를 하향 교차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검증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차트에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트 왼쪽에 시스템을 누른 후 방금 작성한 식을 찾아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설정창이 뜨면 바로 확인을 눌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 시스템을 사용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려면 상단에 시스템 트레이딩을 클릭하신 후 다음 시스템 성능 보고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다양한 내용들이 보여질 텐데,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간단하게 평균 손익비와 승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률은 38.10이 나왔습니다. 대략 10번 중 6번은 지고 4번 정도만 이기는 수준이네요. 그리고 손익비는 1.79로 나왔습니다. 손익비는 손실금 대비 수익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를 할 때 평균 이익이 만원이고 평균 손실이 2만원일 경우 손익비는 0.5가 됩니다. 반대일 경우 손익비는 2가 됩니다. 승률이 50이고 손익비가 1일 경우에는 본전치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승률을 올리거나 손익비를 올리거나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성능 보고서를 닫아주시고요. 차트 화면으로 마우스를 옮긴 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개체 속성 변경 안에 시스템 시뮬레이션으로 이동하시면 지금 적용 중인 시스템식이 보일 겁니다.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기간값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변수값 변경창이 뜨는데 하단에 최적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최적화 값을 넣을 수 있는 창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는 최소값에 3을 넣고 최대값에 10을 넣고 증가 단위는 1을 넣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값도 동일하게 열어주세요. 최소값은 20을 넣고 최대값은 40을 넣고 증가 단위는 5를 넣어 간소화해서 최적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확인을 눌러 최적화를 실행해주세요. 그러면 시스템 최적화 보고서라는 창이 보여질 겁니다. 넣어준 값으로 최적화된 데이터를 계산한 결과값들입니다. 총 손익으로 나열을 하거나 평균 손익비로 나열을 하거나 해서 보기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그래프로 가셔서 그래프 종류를 눌러 3차원 영역 그래프를 보시면 시각적으로 좀 더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시각적으로 확인이 편리한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 진한 붉은색일수록 높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X축 변수값은 짧은 기간이고 Z축 변수값은 그보다 긴 기간입니다. 위에서 보면 X축 값은 대략 여기에서 여기 이 구간이고 Z축 값은 여기서 여기 이 기간들이 대략 높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최적화된 결과값으로 와서 총 손익 기준으로 나열을 해보면 11선과 41선이 가장 높은 수익을 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값이 자동적으로 차트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성능 보고서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승률과 평균 손익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률과 평균 손익비입니다. 승률은 62.50으로 나오고 평균 손익비는 2.89로 나옵니다. 아까와는 다른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해진 지표값을 이용해서 다른 기간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대로 사용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어떠세요? 승률은 33.33이고 손익비는 1.70으로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자, 주가의 흐름이 이렇다고 그려보겠습니다. 우상향하는 구간도 있고 우하향하는 구간도 있고 다시 우상향하기도 다시 우하향하기도 하면서 움직이겠죠. 최적화하는 기간이 만일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한다면 엄청난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이 데이터만 보고 해당 지표값을 이용해 매매를 하다간 갑자기 이렇게 하락 구간이 발생된다면 상승 구간만을 최적화해서 찾아낸 지표 수치가 이전 상승 구간에서의 놀라운 실적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최적화 작업을 할 때에는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08년도나 18년도 그리고 최근 20년도의 초반에 있었던 하락 구간을 포함시켜주고 반대로 상승 구간도 포함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락 구간에서의 방어 능력과 상승 구간에서의 공격 능력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기간을 길게 해서 최적화를 시켜봐 주시고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동평균선만 했는데 그 이상의 가지수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에 누누이 얘기해드렸던 내용 중에 예스트레이더는 봉이 완성되고 나서 시스템이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일봉으로 할 경우에 매매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봉이 완성된 후 완성된 봉으로 시스템이 계산이 되고 다음 봉에 매매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일봉의 경우 완성이 되면 다음 봉은 다음 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허탕만 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매매는 분봉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분봉에서는 아까 얘기해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MA 함수는 봉의 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1데이터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에는 참조 데이터에 1봉을 넣어 이를 토대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데이클로즈와 같은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도움말을 참고해서 직접 고민도 해보고 작성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